예,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올해 코스피 전망 3,000포인트가 나왔어요. 어제 그제 저희가 소개해드렸는데 일단 2,700고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관세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이슈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오늘 스페셜리스트 시간에 이런 시장 저변의 핵심 뉴스들, 이슈들 체크하고 전략 세우겠습니다. KB은행 유신익 수석 이코노미스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의 상호관세 제동을 그쵸? 걸었어요. 이게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요. 어떻게 될까요? 행보가요. 트럼프가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그죠? 법원이라는 게 시간이 또 걸리는 얘기잖아요. 싸우겠죠. 계속 싸울 겁니다. 아, 일기 때 비슷한 현상이 있었는데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관세를 매기고 관세를 매긴 것 자체가 주정부에서 그때는 이제 연방 정부가 아니라 주정부에 있는 법원에서 우리 주 같은 게 예를 들면은 캘리포니아나 이런 주에서는 이 지금 관세 정책 자체가 위법하다. 우리는 그것에 따를 수 없다. 이 법안 조항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우리는 수입 품목들 네. 원래 수입하던 것에 대해서 관세를 안 매기겠다. 이러면서 그러한 사항들이 연방 정부에서 그 잘못됐다 그래서 또 제소를 하고 제소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이 없다. 그리고 또 소송을 하고 이런 사례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아니 주정부 차원에서는 특별히 그런 게 이해되는데 이제 연방법원이라는 얘기고 그래서 과거에도 그런 얘기가 일기 때 있었다는데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그래서 결론은 트럼프 승이었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해석의 문제인데 지금 법원에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관세와 관련된 정책들은 의회에서 네. 상의를 해서 그렇죠. 투표를 해서 세율을 갖다가 그 수준에 맞게끔 그 우리가 상호무역법이라든지 아니면 무역확장법 요 근거해서 이제 세율을 매기는 거다. 그런데 지금 비상경제권한법이라고 해서 의회 절차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대통령의 권한으로 기본적으로 상호무역법이나 무역확장법에 나와 있는 세율 이상으로 사실 100% 이상으로 이렇게 매기는 거는 세율의 범위에도 지금 없으니까 그거를 대통령의 단독적 권한으로 없는 것을 스스로 그냥 매겨버리는 것은 위법하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이제 해석의 논란의 초점은 어디로 가냐면 비상경제에 관련되는 비상경제 사태와 관련되는 부분이냐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은 그럴 정도가 아니니까. 네. 근데 트럼프와 그 전에 백악관에서 얘기했던 거 그리고 제가 항상 우리 보고서로 얘기를 해야 된다, 문건을 확인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스티븐 미란에 나왔던 이제 보고서 경제장문위원회 보고서를 보시면 지금 현 상황을 역사적인 비상경제 상황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즉 지금까지 이렇게 중국에 이끌려왔던 어찌 보면 미국이 샀던 거죠 사실은. 근데 미국 스스로 사면서 중국이 그 사이를 삐짓고서 약간 제조업과 기술산업, AI 쪽까지 잠식하는 이 상황을 비상경제 사태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는 비상경제 권한법을 근거로 해서 모든 법안을 자기가 이제 세율도 매기고 자기가 스스로 하겠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양측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 싸울 겁니다. 아 예. 그러게요. 좋은 그 과거의 경험들을 얘기해 주셨네요. 이제 관세는 끝난 것이고 트럼프는 이제 소위 입을 닫고 있을 것인가 그럴 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지난한 싸움이 있을 것이고 완전히 법원의 오늘 판결이 트럼프 관세를 백지화, 무효화시키기는 어렵겠네요. 그죠? 네, 계속 그렇죠. 논란과 이런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그러면 이제 관세 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 일단 그 중국하고가 가장 중요한데 중국하고의 일차적인 좀 그래도 테이블에 앉아서 합의를 이뤄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결국은 중국이 판정승하고 중국의 시간을 벌어준 것 아니냐, 트럼프가 밀렸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박사님 시각은 어떠세요? 저는 트럼프가 밀렸다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트럼프도 외국하고도 싸워야 되는 입장이지만 네. 내국의 많은 정책자들 그다음에 의회하고 계속 디베이트를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트럼프의 감세 정책 모든 국가안보전략보고서의 모든 스트림의 끝은 어디냐면요. 기승전 미국 부자 만들기 내수 부양 정책입니다. 최근에 무슨 이슈가 있었죠? 바로 감세안이에요. 지금 감세안이 한 표 차로 통과하고 우리 입법 이제 하원 입법위원회에서 이제 통과를 하고 하원에서 통과를 했는데 지금까지 오는 이 감세가 사실은 감세안이
연장만 하는 게 아니라 일전에 일기 때 세워놨던 세율에서 소득 구간은 더 넓혀지고 세율은 2%, 3%씩 다 인하를 해주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동안 굉장히 많은 디베이트가 있었고 디베이트 하는 도중에 사실은 이게 통과가 안 될 수도 있는 정도로 공화당 내에서도 부침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표차, 1표차 이런 식으로 계속 어렵게 통과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이쪽의 디베이트가 강해지느라 중국하고의 관세 전쟁은 잠시 소강이다. 스톱한 정도이지 중국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은 여전히 트럼프 행정부는 동일하다. 왜냐하면 지금 의약품뿐만 아니라 다른 쪽 산업들, 특히 자동차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차단의 정책 수순으로 가고요. 에너지 쪽 네. 전부 다 중국산을 갖다가 수입하지 않거나 중국에 수출하지 않겠다. 특히 반도체 포함해서요. 모든 산업들이 대부분이 차단의 수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잠시 소강 상태이고 협정을 한다. 그러면 협정의 끝은 어디냐? 중국이 미국의 물건을 갖다가 예전에 2천억 달러 사주는 데서 협의에 물꼬가 터졌다면은 최소 3천억 달러 이상은 사줘야지 협의가 좀 완만하게라도 이행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는다면은 이건 또다시 제자리표가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역시나 트럼프에 대해서 깊은 연구와 또 저술을 하신 유신익 박사님의 시각이 다르네요. 우리가 이제 감성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그런데 최근에 또 긍정적인 신호는 관세 때문에 물가 상승, 그 다음에 뭐 성장률 둔화 우려를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나온 물가 지표라든지, 그죠? 어제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 지표라든지, 물론 관세가 현실 안 돼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는 미국의 소비나 충격이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정말 경기 침체 우려까지는 안 가는 것인가? 네. 둔화 정도로 넘어갈 것인가? 경기에 대한 판단은 어떠세요, 미국? 그러니까 미국은 앞으로 감세한 정책들까지 시행이 되면 다시 미국은 호조세를 볼 수밖에 없고요. 네. 지금 제가 뭐 한국에 있는 이제 일부에 속한 이코노미스트에 불과하지만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글로벌에서 관세가 정책이 시행이 되면 결국엔 물가가 올라간다, 인플레 가속화이죠. 이거는 오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표를 갖다가 우리가 계량 분석을 할 때 현재 물가에서 관세 몇 프로 올라가면은 이것만큼 시나리오 분석을 하면요, 우리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 분석을 갖다가 정밀하게 인과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다 올라가는 걸 보여요.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번에 3월 달에 추산을 했는데 재정 관련돼서 추산을 해봤더니 지금 관세로 인해서 정부가 벌어들인 세입 규모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40억 달러예요. 40억 달러. 네. 40억 달러면요, 지금 이게 베트남하고 그다음에 멕시코산 수입 상품을 수입하면서 거기에 관세를 25% 이상 매기면서 40억 달러를 벌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역으로 계산하면은 사실 25%짜리도 있고 10%짜리도 있고 사실 섞여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추산을 해보면 수익 규모가 50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 사이 정도였고, 거기에서 사실은 이제 40억 달러 정도 이제 관세 수입, 이건 트럼프의 표현입니다. 관세 수입을 얻었다는 건데, 이게 지금 매 월별 나가는 재정 지출 규모를 보시면 1000억 요 내외의 규모가 과연 전체 소비자들의 인플레를 끌을 만큼 중요한 규모이냐라고 놓고 봤을 때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전체 소비만 보더라도 연간 보면 18조 달러를 소비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지금 관세가 부과된 게 이제 멕시코, 베트남부터 부과가 돼가지고 들어왔는데 그게 1000억 달러 규모 많아봐야 그 규모였다는 거죠. 즉 이 얘기는 뭐냐면 CPI에 그리고 미국 소비자들의 물가 가중 부담을 주기에는 너무나 규모 자체가, 상품 수입의 규모 자체가 너무 작다. 중국을 포함하더라도 만약에 차단한다면 더 오를 여진이 있겠지만 그게 또 전체 미국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은 소비액의 규모로만 보면 4, 5% 정도밖에 안 되는. 왜냐하면 미국은 서비스를 소비하는데 대부분의 돈을 쓰고 그게 60, 70%를 차지하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상품 수입의 관세 때문에 전체적인 물가가 급등을 한다. 이거는 넌센스다. 마치 조각조각 있으면은 이 조각조각의 근거들이 하나하나 일부분의 물가를 올릴 수는 있지만 전체 물가에는 영향이 없는 그런 이제 제한적인 것을
전부 다 모두 다 통틀어 가지고 나빠질 것처럼 분석하는 치명적인 오류의 편향성이 있다.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일기 때도 똑같았습니다. 네. 상관관계 분석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전혀 변수가 없는데 차트를 그려보면 상관계수 꽤 높은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바이어스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할 얘기는 많지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우리 쪽에서 궁금한 얘기 쪽으로 넘어갈게요. 외환시장의 그 우려나 변동성이 여전히 남아있지 않은가. 달러는 인덱스는 100 넘었다가 다시 99 내려오면서 대체로 약세 기조인데 원화가 그에 따라서 강세로 갔다가 또 약세로 갔다가 변동폭이 되게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네. 외환시장 움직임, 또 뭐 환율 보고서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다면서요? 일단은 이제 트럼프의 정책 자체는 달러가 강세인 게 남 탓, 이제 동맹국들이 너무 이제 개입을 하거나 네. 아니면 달러를 너무 많이 사들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남 탓을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나올 수 있는 정책들은 결국엔 달러를 약세로 만드는 플라자 합의와 같은 그런 정책들이 이제 표면화 될 거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거는 사실 환율에 대한 절상 압박들은 사실은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기간에 해소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 역사상 보면 이거 20년 이상 지속된 건데요. 그래서 그러할 가능성을 이미 염두에 두고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약해지는 구간이 왔고, 그래서 다행히도 다른 국가들 뭐 비달러 통화 메이저 통화들을 보시면은 파운드도 올라가고 유로화도 올라가고 그런 와중에 이제 우리 원화도 약간의 강세 기조로 가고 있는데, 요 상황이 조금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트럼프가 플라자 합의를 갖다가 예전처럼 이제 지금으로 치면 이제 마라라고 합의가 될 텐데요. 마라라고 합의를 하게 되면은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제 무조건 환율 강세로 갈까? 근데 그 전까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런 이제 플라자 합의나 환율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가 플라자 합의라는 게 그 플라자 호텔에서 해서 그렇게 붙인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장소를 예. 다 띄고서 네. 이제 합의 이제 그 명칭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런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 할 거야, 할 것 같아,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 구간은 달러는 약세, 다른 통화들은 강세 기조를 계속 이어갈 네. 수 있는 기대감에, 그래서 그 구간에서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예. 규모가 아주 크진 않지만 변화의 변곡점이 한국 시장과 한국 자산 시장에 대한 좀 약간 매력도를 네, 높이고 있는 긍정적으로 구간이다. 해석을 하셨군요. 네네. 오늘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했습니다. 지난번 동결이었고 이번에 이제 인하 가능성들을 봤었는데 결국 인하를 했고요. 그 금리 인하 효과가 얼마나 시장에 경기에 주가에 영향이 있을 거냐와 함께 결국 성장률을 한국은행마저도 그죠 1.5에서 0.8%로 그죠. 결국 외국 기관에서 이제 1% 미만으로 그동안 낮췄었잖아요. 우리 공식적으로 한은도 이제 1% 아래로 낮춘 거거든요. 금리와 경기에 대한 오늘 한국은행의 코멘트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은 내수 부진이 아니라 지금 내수의 역성장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우리나라의 성장의 궤도를 갖다가 그림을 외부하고 내부하고 그다음에 정부를 보시면요, 내수의 성장은 이미 기여도가 마이너스이거나 제로가 된 지 사실 수분기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수 성장이 잘 되려면 소비, 돈을 많이 쓰든지 아니면 자영업장들의 생산들이 좀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거는 계속 잠식돼 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1% 미만의 성장. 그러면은 1% 미만의 성장이라도 나오는 건 어디서 포인트가 나오냐? 핵심 두 군데밖에 없어요. 정부 지출하고 그 다음에 수출, 대외 수지 쪽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대외 수지도 지금 집중화, 중앙화의 경향 때문에 좋은 것만 좋죠. 반도체라든지 아니면은 핵심 성장 산업, 뭐 자동차 이런 쪽만 좋고 나머지는 부침이 크단 말이에요. 특히 중국 관련된 수출 쪽은 전통 제조업 수출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면 일부 핵심 산업이 살아나고 그러려면은 트럼프하고 딜을 잘해가지고 수출을 잘하고 관세를 많이 맞지 않은 그런 전제를 깔고, 그리고 정부 지출이 다음번 정부에서 추경을 포함해서 지출을 적극화한다고 할 때 그나마 1%가 나올 수 있는 거다. 네. 그게 굉장히 사실은 낙관적으로 그나마 최대한 끌어올렸을 때 1%이기 때문에 이전에 한은의 이창용 총재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상당히 많은 수준으로 금리를 내릴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금리 끝에 다 왔다고 보기는 무방합니다. 즉 더 내릴 수 있는 여지.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내수가, 그리고 자영업자, 그리고 내수에 종사하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버틸 수 있는 환경을 만들 때까지 금리를 내리겠다는 입장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당분간 경기를 갖다가 업그레이드를 확실하게 시키긴 힘들겠지만 적어도 수출에 의해서 모든 성장률의 패턴이 드라이브가 걸 거고 금리는 낮아졌으니까 유동성과 자산 시장은 또 약간의 붐업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또 돼버렸다. 이런 판단입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관세 이전으로 주가가 회귀했고요. 미국도 했고 우리는 뭐 그보다 훨씬 더 올랐죠. 우리는 이제 연고점을 돌파하면서 2,700까지 와 있는 흐름들인데 글로벌 증시, 특별히 우리 증시의 강세장이 당분간 이어질까요? 네, 우리 한국 시장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나빠질 건 없어 보입니다. 네. 첫 번째, 뷰티나 우리 화장품 관련되는 수출이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다른 여러 신흥국에서도 잘 팔리고요. 네. 두 번째, 밸류업에 대한 의지는 정부가 바뀌어도 사실은 계속 지속이 될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의약품이나 반도체와 같은 이런 중요 성장 산업에서는 미국이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SOS를 치고 있어요. 중국 차단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밸류에이션의 매력도나 앞으로의 성장이나 매출의 기여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한국의 핵심 성장 산업들은 더 나빠질 수가 없는 구조이고 여기서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밸류에이션 하단도 좋고 성장 기대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장은 더 좋을 수 있다. 저는 매력도로 보면 오히려 미국 정책이 강력하지만 미국보다 한국 시장이 더 지금은 매력적이다. 성장의 가능성까지도 지금은 좀 집중화된 그 중요한 성장 산업들은 몰려 있다, 포커싱이 돼 있다 네. 이런 판단입니다. 미국 법원이 트럼프 관세에 제동을 건 그 이슈부터 해서 또 경기액이 우리 또 주식시장에 대한 판단까지 오늘 인사이트 KB은행 유신익 수석 이코노미스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